그치. 데이터 타입을 좀 잘못 설정했는데 계속 에러가 나가지고 어, 해결을 못해가지고 그대로 제출했거든요. 통계학과 아니죠. 네, 저는 정답. 이게 통계학과면 조금 회계 모형이랑 비슷해갖고 1번이랑 그냥 우리 하던 거대로 하면 됐을 건데 표현이 좀 어렵게 느껴지죠. 다른 거는 혹시 다른 문제 어려웠던 분 없나요? 음, 제가 지금 네 과목 가르치고 있는데 이 시험이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풀어보니까. 그리고 3학년 수업 하나 가르치는 게 시험이 좀 어려웠고 그래서 요거는 어, 그 제가 이제 그 세 과목 중에 쉬웠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문제 어렵게 내기로 좀 어,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제 이 세 과목 중에 쉬웠는데 만약에 어려웠으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이해하는 세팅이 저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학과 같은 그러니까 통계학과 학생들은 막 이거를 이론적으로 대부분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로그치하고 이런 거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라이클리우드다 하고 딱 머릿속에 박히는데 라이클리우드는 내가 안 배웠는데 이 생각이 드니까 조금 어려워하셨던 것 같고 다른 학과 학생들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3번 같은 거 이런 노테이션이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2번은 아마 다 어려웠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저도 어려웠고 이거 학습률 찾기가 되게 까다롭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수령은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아마 많이 궁금했을 건데 그나마 좀 사전에 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시도를 많이 하면서 답을 맞춰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은 보기에는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별로 어렵진 않았죠. 그렇죠?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수업 시간에 있는 거 그대로 했어요. 수업 시간에 있는 거 그대로 냈고 OX는 쉬웠고 3번을 그냥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요거는 저희가 그 유의미한 파라미터가 지금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트루 모형이니까 상수 텀이 하나가 표현이 돼야 되고 코사인 t가 하나가 표현이 돼야 되고 2t가 하나 표현돼야 되고 5t가 표현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개가 이제 의미 있는 그 코에피션트가 나오고 다른 것들은 이제 빵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회계 분석으로 치면은 유의성 검정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n이 커질수록 여기 우리가 뭐 코사인 3t라든가 코사인 4t에 해당되는 개수들은 0으로 가겠죠. 0으로 간다는 거는 모형에서 결국에는 내가 파라미터를 많이 써가지고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파라미터에 대응하는 코에피션트가 빵이라는 소리죠. 그 말은 오버 피팅이 안 난다는 소리예요. 오버 피팅이 나려면 그 베이시스가 뭔가 유의미한 해석을 해갖고 뭔가 이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개수를 n이 커질수록 빵으로 맞춘다? 이거는 오버 피팅이 절대 안 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회계 모형 같은 거를 배울 때 뭐 트레이닝 테스트 나눠가지고 뭐 트레이닝에 얼마가 있으면 테스트에 얼마나 놓고 뭐 이런 거를 절대 안 했죠. 뭐를 했어요? 그냥 모든 샘플 다 놓고 개수를 추정한 다음에 걔가 0인지 아닌지를 판단했죠. 0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유의성 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의성 검정을 한다는 내용 자체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거는 내가 빼겠다는 의미죠. 그 유의미하지 않다는 거를 모델 스스로 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버피팅이 안 난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러냐? 되게 신기하죠. 단순 회귀 분석도 이렇고 요것도 그런데 요렇게 그 오버피팅이 안 나는 구조를 갖고 있는 X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오소고날 베이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상수 텀이랑 1이랑 오소고날하다는 의미는 1을 갖고 그 뭐 X를 설명할 수가 없고 어, 반대도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이시스라는 말은 어, 그 요소를 설명할 때 다른 것들을 선형조합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미지 자료 분석을 할 건데
그 가장 쉽게 베이시스를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색입니다. 색. 빛의 삼원색 아니면 뭐 색의 뭐 3요소 뭐 이런 거 있죠. 뭐 빛은 뭐지? 빨강, 파랑, 초록인가? 색은 빨강, 파랑, 노랑입니다. 근데 내가 이런 종이에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노란색이 되게 많은 뭔가를 그렸어요. 근데 내가 잉크를 이거 노란색이 많은데 잉크 빨강, 파랑 이렇게 쓰면 OPT 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안 쓸 테니까. 어차피 빨강이랑 파랑은 노랑을 절대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프린터라면은 그냥 세 개의 색깔을 다 놓고 출력을 해도 그냥 알아서 걔네들을 빵으로 돼가지고 출력이 됩니다.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빨강, 파랑, 뭐였어 하여튼 그 세 개하고 검은색 잉크가 있어요. 근데 그 세 가지 잉크하고 검은색은 서로 표현해줘죠. 그래서 만약에 검은 잉크가 없으면은 세 가지로 검은 잉크로 표현해 갖고 이렇게 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세 가지 종류의 잉크 있죠. 그 세 가지 종류의 잉크는 이제 서로 옵소고나라고 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빠져도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노랑이 빠졌다. 노란색 잉크가 내가 없다. 그러면은 노란색 잉크가 없는 것만큼 빨강이나 파랑으로 내가 뭐를 더 개수를 조절해서 더 표현해야 되겠다. 이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빵으로 되고 얘들은 원래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만큼의 코에피션트만 딱 추정이 돼요. 그리고 또 뭐를 하려고 했는데 요 문제 제가 그래프가 여기 없는데 어, 여기 직선이 이렇게 있고 오차항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옵저베이션이 한 10,000개 정도 있었다. 그쵸? 10,000개 정도 있었는데 어, 우리가 내가 어려웠다고 한 문제 있죠. 2번 문제 이런 거 보면 옵저베이션이 10개밖에 없죠. 얘는 10,000개나 있고. 근데 기울기를 추정할 때 그 그림을 그려보면은 10,000개의 옵저베이션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5,000개 정도만 딱 뽑아요. 5,000개 정도만 딱 뽑은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가지고 뭔가 적절한 직선을 추정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정확하진 않지만 직선 근처로는 가겠죠. 10개씩 뽑아도 같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때 모든 샘플을 다 이용하지 않고 계산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설명할 메인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오늘은 경사관법이랑 확률적 경사관법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자료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피드백을 그 수업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코드를 여기다가 대충 쳐놨어요. 이게 이제 드래프트 버전 해가지고 여기에 코드하고 그냥 간략한 설명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수업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업을 하다가 뭐 놓치신 게 있거나 아니면 그냥 뭐 처음부터 이거를 열어가지고 여기서 콜앱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실습을 진행하시면은 그냥 클릭으로 코드들을 아마 실습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은 이거를 가지고 뭐 그대로 외울 수는 없겠지만 거의 이 순서대로 수업을 할 겁니다. 제가 짜는 코드가 그렇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자 일단 그 개념부터 설명을 하는데 경사관법이랑 확률적 경사관법이 개념은 진짜 쉬운데 공부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설명하는 책마다 내용이 다 달라요. 그리고 되게 더러워요. 그 용어가 너무 더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그레디언트 메소드 이러면은 그냥 암묵적으로 미니 배치를 사용하는 확률적 경사관법을 사람들이 의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유명하니까 그게 다른 거는 사실 있으나 없으나 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엄밀하게 말을 하면은 용어가 너무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이게 책마다 다 설명이 달라갖고 저도 엄청 고생을 했는데 아무튼 총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세 가지 버전 플러스 알파가 조금 더 있는데
중요한 건 세 가지 버전입니다. 일단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 10개의 샘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개의 샘플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한 게 xi, y, i를 관측했는데 이렇게 요거를 관측을 한 거죠. 그 샘플이 총 그냥 10개 있다고. 물론 이거는 뭐 스칼라가 아닐 수 있지만 하여튼 샘플은 총 10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 뭐 MSE 로스 이런 거로 계산을 한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로스는 1부터 10까지 yi 마이너스 베타 0 마이너스 베타 1의 xi의 스퀘어 이렇게 하면은 그냥 우리가 맨날 하던 그거죠. 그렇죠? 이거를 로스를 계산한 다음에 얘를 미분해 갖고 뭐를 해요? 슬로프를 구하죠. 그다음에 슬로프를 구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한 번의 포문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 포문으로 가면은 또 이거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된 베타 0하고 베타 1에 대해 가지고 또 로스를 구하고 슬로프를 구하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f옥을 만약에 내가 1000번으로 잡았다 그러면 이거 1000번을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버전입니다. 이게 버전 1이에요. 두 번째 버전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x1이랑 y1만 갖고 와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y1 마이너스 베타 0하고 베타 1의 x1 이렇게 제곱을 해가지고 로스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샘플 하나만 가지고 로스를 구해요. 걔를 갖고 슬롭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요. 이제 x1을 가지고 계산을 했으니까 x2를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렇게 하면 몇 번까지 하게 되겠어요? 샘플 수만큼 반복이 되겠지. 그렇죠? 샘플 수가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한 f폭이 끝났다 그럽니다. 한 세대가 끝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로 치면은 요거에 대응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렇게 하면 다 하면은 그 다음에 x1을 가지고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해요. 그 다음에 x2를 갖고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버전 2를 가지고 f폭을 내가 10번 돌리잖아요. 한 100번 돌리면은 100번 곱하기 샘플 사이즈만큼 계속 포문이 도는 거죠. 그쵸? 다음 버전 3. 하나만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고 몇 개를 묶어 가지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묶는 단위를 내가 3으로 잡았다. 그러면은 1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1, 2, 3번 그러니까 x1, x2, x3 거기에 대응하는 y1, y2, y3만 가지고 로스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i는 1부터 3까지 로스를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슬롭을 구합니다. 업데이트를 해요. 그 다음에 4부터 6까지 이거를 계산하고 슬롭을 계산하고 업데이트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요거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은 333이니까 마지막에 10번 옵저베이션이 남게 되겠죠. 그렇죠? 그거는 그냥 따로 해요. 따로 그냥 그거 하나만 남은 거 하나만 로스를 구하고 슬롭을 구하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한 f폭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f폭을 돌면서 요거를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모티브가 뭐냐? 요게 제일 깔끔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버전 1이 제일 깔끔한데 그 버전 1을 안 하고 왜 2, 3을 하는지는 지금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죠. 버전 1처럼 안 하고 버전 2하고 3처럼 하면 무슨 큰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버전 예를 들어서 3 같은 경우에 m이 5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10개가 있는데 딱 반 개 정도만 묶어갖고 한번 업데이트하고 또 반 개 묶어갖고 한번 업데이트를 해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도 반 개씩 나눠갖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문제 생길까요? 별로 문제 안 생길 것 같죠. 어차피 절반 정도 추출하면 대표성을 대충 띄니까 대충 기울기가 뭐 그 n개 전체를 가지고 기울기를 계산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대신에 이렇게 버전 지금 제가 방금 말한 버전 3으로 하면은 그 한 번 이터레이션에 계산하는 시간이 조금 더 짧아지겠죠. 왜냐하면 100번 계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100개 옵저베이션을 다 쓰는 것보다 그 뭐 한 절반 정도의 옵저베이션을 쓴다고 하면은 그 한 절반만큼은 계산을 좀 덜 해도 되잖아요. 그 대신 좀 덜 정확해지고 그렇죠?
대신에 또 이런 장점이 있겠지. 두 번 움직일 수 있죠. 똑같은 100개를 쓸 때 100개를 써가지고 한 번 100개를 갖고 가중치를 계산할 때 한 웹폭에 원래 버전 1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딱 움직이는데 버전 3는 한 웹폭당 두 번 움직이죠. 그렇죠? 버전 2 같은 경우는 한 웹폭당 되게 부정확한 방향으로 막 움직일 수 있는데 샘플 사이즈 수만큼 움직이겠죠. 그래서 일단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대충 계산해도 된다예요. 그러니까 버전 1, 2, 3이 있는데 어차피 많이 돌리다 보면은 다 그냥 그놈이 되고 버전 1처럼 계산하나 2처럼 계산하나 3처럼 계산하나 큰 차이는 없다입니다. 그럼 이제 큰 차이는 없는데 왜 굳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냐? 이게 이제 궁금한데 일단 용어를 좀 정리를 할게요. 용어는 버전 1이 그러니까 모든 샘플을 갖고 다 하는 거를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말하는 경사관법이라 부르고 요거를 배치를 앞에 붙였고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가급적이면 그냥 영어로 썼는데 한국말로 하면 이게 나중에 또 더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영어로 썼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요. 그러니까 샘플 하나만 갖고 업데이트하는 거. 옵접에서는 딱 하나만 갖고 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미니 배치. 그러니까 요게 배치고, 그러니까 풀 사이즈의 옵저베이션 다 쓰는 게 배치고, 그거를 이제 뭐 세 개씩 묶든 아니면 뭐 다섯 개씩 묶든 일정한 미니 배치 사이즈만큼 묶어가지고 돌리는 게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라 쓰고 스토캐스틱을 넣어갖고 미니 배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좀 옛날식 정의고 지금은 결국에는 버전 3으로 다 쓰게 되거든요. 무조건 버전 3으로 다 쓸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버전 1을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르고 버전 3을 그냥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불러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요거를 어떤 사람은 버전 1을 스토캐스틱 그러니까 확률적 경사관법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버전 3을 확률적 경사관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래가지고 되게 헷갈리는데 보통은 이렇게 많이 썼거든요. 아마 그 옛날 책 한 2010년 전에 출판된 책은 아마 이렇게 썼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최근 학회에서 이렇게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레퍼를 좀 달아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알고리즘 8-1 요거를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르는데 뭐 이게 M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거 뭐 미니 배치 이런 단어도 나오고 그쵸? 이렇게 썼죠. 이 책이 틀린 거 아니냐? 이 책이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이 쓴 사람이 이한국 펠로우라는 사람인데 여러분도 아마 공부하시면 겐이라는 모형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거의 창시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이게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샘플 하나만 갖고 업데이트하는 건데 그냥 미니 배치를 사용한 방법 자체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부르고 그럼 얘를 부를 게 없잖아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 배치 사이즈가 1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르는 방법이 좀 헷갈리는데 아마 블로그마다 확률적 경사관법을 요거를 의미할 때도 있고 요거를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막 이제 보통 쓰는 사람들이 이거를 뭐 확률적 그러니까 버전 1, 2, 3을 구분하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확률적 경사관법과 뭐 미니 배치 방법을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막 블로그에 막 엄청 자신 있게 써였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데는 또 구분을 되게 모호하게 쓴 해외 문헌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공부할 때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제가 정리한 건데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썼어요. 옛날 책은 다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결국에는 1번이랑 2번은 없는 방법이란 거예요. 3번만 씁니다. 3번만.
왜 1번이랑 2번이 없는 방법이냐? 일단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사람들이 설명하거든요. 제일 많이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계산 속도는 버전 1일.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배치를 다 계산하면은 천천히 계산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샘플 사이즈가 14억 개다. 그럼 14억 개를 다 이제 계산해 가지고 로스를 만들면 당연히 힘들겠지. 근데 극단적으로 샘플 하나만 가지고 그 계산을 하게 된다면 빠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버전 3은 그 중간쯤 돼 있고 버전 3은 항상 버전 1이랑 버전 2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어요. 계산 속도가 이게 더 빠르다. 이렇기 때문에 그 결국에는 우리가 버전 3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씁니다. 말이 안 되죠. 그 논리면 버전 2를 써야지. 이게 제일 빠른데. 그리고 계산 속도가 빠르다는 게 수령을 빨리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스를 내가 미분 한 번 하는 걸 계산하는 걸 빨리 한다는 거지.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하면은 F폭 한 번 돌 때 그냥 한 번 팍 계산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버전 3 같은 경우는 요거를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버전 2 같은 경우는 요거를 계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샘플 사이즈가 만약에 14억 개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는 그냥 14억 개가 메모리에 확 올라가가지고 한 번 확 계산되고 끝나요. 그거를 계산하는데 14억 개를 계산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막 한 3, 4분 걸리면은 얘는 막 1초 만에 계산이 돼요. 근데 이거를 14억 번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물론 이제 요만큼 반복을 해가지고 뭐가 더 빨리 수렴할 건지도 몰라요. 뭐가 더 빨리 수렴할 건지 모르는데 얘는 보통 수렴을 그렇게 빨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씩 하면 너무 이제 불안정하니까 부분만 많이 돌고 이거를 수렴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뭐 빨리 되지는 않아요. 한 번 계산할 때 계산이 빠른 겁니다. 요거는 당연히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계산할 때 이게 제일 빠르다는 거. 요것도 당연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은 그 한 번을 계산하려면 얘는 14억 개의 샘플을 다 올려야 되니까 메모리가 한 번에 14억 개의 샘플이 올라갈 만큼의 메모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하나의 샘플만 올라가면 되니까 하나의 샘플이 올라갈 메모리만큼만 있으면 되죠. 나머지는 그 중간이겠지. 그렇죠? 요거 두 개는 쉬운데 로컬 미니멈에 갇힌다. 요거를 이제 설명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패드를 갖고 이거를 해야 된다고 내가 예상을 못했네. 줌으로 이거 못하나? 펜이 있어야 돼. 쉬었다 해야 되겠다. 5분 동안 쉬었다 하겠습니다.